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제4강, 저는 유현정입니다. 수업 진행 전에 앞서서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비디오가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음소거도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3주 후 수업이죠. 11월 10일 수업은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 수업이 총 12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강된 수업은 자연스럽게 한 주 더 뒤로 밀려나게 되면서 종강 기간이 한 주 더 밀리게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강과 관련해서는 제가 휴강하기 전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 공유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자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 자료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명사 격에 관련된 내용을 했었죠. 명사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성, 수, 격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특히 격에는 어떠한 종류들의 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격이 가지고 있는 쓰임새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문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문장 속에 이 모든 격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또 하나 배워볼 예정입니다. 요 문장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우리 수업을 앞으로 진행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약코드를 쓰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약코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이 문장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약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축약된 형태의 이제 기호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뭐 형용사면 형용사 이렇게 한글로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좀 기능적으로 이게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가독성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 제시해 놓은 약코드는 제가 강의에서 쓰는 약코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뭐 예를 들면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MFN이라고 하는 형태의 약호를 쓰지만 다른 문법서나 혹은 책이나 논문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약호가 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자의 어떤 그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나 논문을 읽을 때도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약호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 해당 문헌을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약호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형용사. 인데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수식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따라서 그 성수격이 바뀌는 그런 형태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MFN이라고 하는 약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형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그 어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형의 경우에는 해당 어간이 어떠한 것인지를 괄호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MF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쓰게 되면은 이 단어는 일단 형용사이고 형용사인데 만약에 여성형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격변화를 따르는 단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형용사인데 이것이 여성 명사의 격변화를 따를 때는 이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격변화를 따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에 따라서 명사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성을 나타내는 약호를 쓰게 될 텐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M, 중성은 N, 그리고 여성은 F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가 있었죠. 수는 우리가 산스크리트어에서 단수, 양수, 복수가 있었는데요. 단수는 이제 싱글에서 와서 SG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수는 듀얼이니까 DU, 그다음에 복수는 BL 이런 식으로 약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제 여러 번 사용을 했는데 동사 어근, 다투 같은 경우에는 이 루트 형태의 기호로 이
이제 표시를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사 어근 자체만을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 동사 어근에 접두어가 붙어 있다. 오빠사르가라고 불리는 이 접두어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 루트 앞쪽에 이 해당되는 접두어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속하는 그 특정한 형태의 특정한 그 이제 류가 있습니다. 종류. 그래서 한자어로는 보통 뭐 류라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갈래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고, 영어로는 보통 클래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가나,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동사가 어떠한 종류의 동사인가를 표현을 할 때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와서 CL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총 10종류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류 동사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동사는 인류 동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격과 관련된 약호들입니다. 격은 전부 다 이제 대부분이 그렇지만 제가 영어 단어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주격 같은 경우에는 노미너티브의 NOM 앞에 세 글자씩 이렇게 따가지고 약호를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격, 목적격, 국격, 그 다음에 역격, 탈격, 속격, 척격. 그리고 이제 혹격 같은 경우에도 VO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사 중에 우리 불변화사, 그러니까 격변화를 하지 않는 부사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었죠. 그러한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격변화를 하지 않는 단어라는 의미에서 indeclinable이라는 단어의 앞에 세 글자를 따와서 ind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사와 관련해서 이제 인칭을 쓸 때는 이제 숫자를 주로 사용해서 표현을 할 텐데요. 이제 1, 2, 3으로 각각 1인칭, 2인칭, 3인칭을 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동사의 활용형과 관련해서도 이제 현재형은 present에서 앞에 따와서 쓰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IMPF, 그 다음에 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imperative가 돼서 이제 그냥 V가 이제 과거형은 F고 이거는 V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망형 혹은 원망법이라고 하는 optative 같은 경우에는 OPT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과거 수동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단어의 앞에 세 글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PPP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 능동 분사는 중간에 패시브가 액티브로만 바뀌었죠. 그래서 PA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절대 분사 이거는 제런드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것도 GER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할 예정이에요. 이제 제가 지금 동사 활용형에서 제시되어 있는 지금 약호를 보시면 사실상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될 형태들입니다. 지금 현재형, 과거형, 명령형, 그리고 원망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활용형들이 사실상 하나의 어간에서 파생된, 그러니까 어미만 달라지는 형태의 이제 동사 활용형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어간에서 활용이 되는 동사 형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대분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격변화를 하지 않는 형태인데 이거는 또 나중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약호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또 새로운 문법 사항이 나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약호는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약호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제가 크게 문장의 종류를 두 가지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쌍히따 바타하고 하나는 바다바타라고 하는 두 종류를 적어 놨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산스크리트로 쓰여져 있는 그 문헌을 봤을 때 접할 수 있는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쌍히따 바타라고 하는 요 형태가 됩니다. 쌍히따라고 하는 거는 쌍다라고 하는 동사 어근에서 나와서 무엇이 이제 잘 같이 놓여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다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형태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산디, 연성 법칙이 다 적용이 되어서 이제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될 텐데 예를 들면 바로 아래에 보시는 이러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따트라이바 가르다 바하 슈나카 시체스타하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그래서 데바나가리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제가 이것을 로마나이즈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따트라이바라고 하는 이 이제 산디가 적용된 형태가 각각의 단어로 말하자면 분리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별로 이 산디를 풀어가지고 단어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보카버를 제외하고 산디를 풀 수 있는 부분을 풀어서 단어별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빠다빠타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바로 아래쪽에 제가 제시해 놓은 문장입니다. 사실상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동일한 문장이지만 위쪽은 산디가 적용되어서 완전히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어별로 찢어서 나열을 해 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따트라이바 같은 경우에도 따트라 에바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사실은 산디 때문에 따트라이바라고 하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문장을 제시할 수 있는데 약호는 제가 여기다가 지금 대괄호 안에다가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단어 따뜨라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불변화사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따드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에서 이제 뜨라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파생된 일종의 지시 부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거기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척격의 그 범위가 그렇듯이 시간이나 장소나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고 하는 이러한 외연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거기에도 될 수가 있고 혹은 뭐 그때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러한 경우에라는 이러한 의미를 다 가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에바라고 하는 이 단어도 불변화사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부사인데 보통 이 에바라고 하는 거는 뭐 영어로 하면 약간 only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어떠한 것 혹은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보통 앞단어를 강조해 줄 때 많이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따뜨라 에바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르다바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죠. 가르다바하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다바라는 어간을 가지고 있는 명사이고 이 명사에 말하자면 이제 성숙 격에 관해서 제가 대괄호 안에다가 적어놨죠. 그래서 위의 약호를 참조해서 잘 보시면 M 남성 그리고 SG는 우리 싱글 그러니까 단수이고 노미노티브 그러니까 주격 형태다라는 것이죠. 가르다바 즉 단모음으로 끝나는 이러한 남성 명사의 단수 주격 형태가 가르다바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약호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슈나카하도 마찬가지죠. 슈나카라고 하는 남성 명사의 단수 주격 형태이다라고 제가 약호를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다음에 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를 보시면 되죠. 짜는 불변화사. 그래서 이제 부사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접속사에 해당이 되는 형태이기도 하고 보통 병렬을 나타내거나 어떤 단어가 이것과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때 병렬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접속사로서 그리고라는 의미 혹은 뭐 문맥에 따라서는 뭐 그러나라던가 이런 의미까지도 다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가르다바와 슈나카를 이제 나열하는 의미에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의 동사가 될 텐데요. 이제 동사에 관련해서 제가 약호를 적어놨습니다. 먼저 루트를 표현해서 우리 어근을 나타냈죠. as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제가 약호를 제가 잘못 썼네요. 3만 써도 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RT까지 써서 서드라는 표현까지 써버렸습니다. 자, 3이라고만 써도 이게 3인칭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양수, 그
그다음에 현재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두 가지가 있다, 혹은 어떤 두 가지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바로 거기에 가르다바는 당나귀라는 뜻이고 슈나카는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나귀와 개가 쌓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약호를 우리가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 강의에서 활용되는 약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호를 일단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제가 앞으로 쓰는 이제 이 표현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명사격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이제 문장의 예를 볼 텐데요. 이 문장은 제가 첫 시간에 참고 문헌으로 알려드렸던 네바바니 프라베시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예문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 라마야나라고 하는 서사시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이 라마라고 하는 이 고살라국의 왕자가 자신의 그 부인을 납치한 그 이제 시따라고 하는 부인을 납치한 라바나라고 하는 이 랑카 섬의 아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다시 이제 왕위를 되찾아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사시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라마 왕자가 이 왕위를 물려받기 전에 모종의 이유 때문에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문장을 한번 보면서 이 7개의 격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격이 어떻게 실제로 쓰이는지 보기에 좋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샤라타스야 바짜남 슈루트바 나가란 니히스리티야 락슈마네나 사헤하가티야 다르마야 바네 바스타티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산디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쌍이따 바타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거를 제가 지금 화살표 뒤에 이제 그 산디를 풀어가지고 다시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샤라타스야 vatjanam 슈루트바 나가라트 니히스리티야 락슈마네나 사하 이하 아가티야 다르마야 바니 바스타티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사히하 가티아가 사하 이하 아가티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가란 니히스리티아는 나가라트 니히스리티아, 이렇게 이 산디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각 단어가 일단 어떤 뜻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다샤라타스야 같은 경우에는 다샤라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제가 대괄호 안에다가 약호를 적어놨죠. 남성 단수 속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샤라타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라마, 이 서사시의 주인공인 라마의 아버지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뭐 이름을 굳이 풀자면은 10개의 이제 전차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아주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왓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중성명사로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수 목적격으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루트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근 슈루라고 하는 단어의 제런드 형태입니다. 이 제런드라고 하는 거는 이 동사 어근에 접사를 붙여서 이제 이 행동의 계속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듣다에서 제런드가 되면 듣고 나서 혹은 뭐 듣고 난 후, 이제 문맥에 따라서는 동시동작처럼 들으면서 이런 의미로도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나가라뜨라고 하는 단어는 나가라라고 하는 어간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단수 팔격으로 사용이 되었죠. 나가라뜨. 그래서 도시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니스리띠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접사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 어근의 형태죠. 이제 쓰리라고 하는 동사 어근에 니히라는 접사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니히스리라고 하면은 어디로부터 뭐 나가다 혹은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또 제런드 형태이기 때문에 뭐 떠나서, 떠난 후, 나가서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락슈마네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락슈마나 이것도 사람의 이름인데 이 라마를 끔찍히 따르고 이제 사랑하는 이 라마의 이복 동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락슈마네이나. 근데 우리가 국격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쓰임새 중에서 동반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단수 국격으로 쓰였는데 락슈마나와 함께 이런 의미를 여기에서는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사가 하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변하사 형태라고 제가 적어놨죠. 무엇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격과 함께 많이 사용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락슈마니나 사하 하면은 락슈마나와 함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사로 이제 불편하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여기에, 이곳에, 혹은 뭐 문맥에 따라서는 이번 생에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가띠아라는 단어는요.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감 하면은 우리가 가다 였고 앞에 접사 아가 붙게 되면은 아감이 돼서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런드 형태이기 때문에 오고 나서 와서 온 후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다음으로 다르마야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다르마라고 하는 단어의 남성 단수 역격 형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역격 하면은 어떤 뭐 대상 이제 무엇이 수여되거나 부여되는 어떤 대상, 간접 목적으로서의 대상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행위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마를 위해서, 다르마를 향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네라고 하는 단어는 바나, 중성명사 숲이라고 하는 의미의 중성명사의 단수 척격 형태죠. 그래서 숲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와사디 이제 이 전체 문장의 이제 동사 형태인데요. 와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칭이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뭐 성을 가리키는 말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 그녀, 그것 이런 주어가 다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혹은 그녀 혹은 그것이 어디에 살다라고 하는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마하라고 하는 표현은 라마 그러니까 이 서사시의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성 단수 주격 형태로 쓰여서 이 전체 문장의 주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주어가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이제 배열을 해서 주어를 맨 앞에 넣고 우리가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배열을 해보면 바로 이 화살표 뒤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이 전부 다 명사가 격변화를 일으켜서 격으로 활용된, 격이 적용되어 있는 명사들의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라마하 다샤라타스야 왓자담 슈르트바 나가랏 니스리띠야 락슈마니나 사하 이하 아가띠야 다르마야 바니 바사티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해석을 함께 같이 보실게요. 라마하, 라마는 주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를 담당하는 이러한 의미로 지금 쓰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샤라타스야 왓자남 하면은 다샤라타의 말을 그죠? 속격과 목적격 같이 쓰여서 다샤라타의 말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슈르트바 듣고 나서 나아가라뜨 하면은 탈격. 탈격은 어디로부터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도시로부터 니스리띠야 떠나서 락슈마네나 사하 락슈마나와 함께 이하 이곳에 아가띠야 와서
다르마야, 다르마를 위해서 역격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에, 숲에서, 바사디, 산다라고 해서 전체 문장의 주어는 라마, 그리고 동사는 산다 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격이 이제 문장 속에 쓰이면은 바로 각각의 격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맞춰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파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참고라고 적어 놓은 것처럼 참고사항으로 이제 넣어 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사실 배우고 있는 이 형태의 산스크리트는 문헌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문어적인 산스크리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제 문어적인 산스크리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문학 작품 중에서는 희곡 같은 경우에는 좀 구어적인 표현들이 물론 나오기도 하는데, 요것과는 또 별개로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상 언어로서 이제 산스크리트를 이제 사용하는 소위 이제 스포큰 산스크릿이라고 하는 형태의 산스크리트를 이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이 스포큰 산스크릿이 실제로 뭐 문헌에 쓰이는 산스크리트와는 다소 다른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도움이 되는가, 쓸모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이 일상어로서 이제 산스크리트를 계속해서 쓰고 또 활용을 하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문어적인 산스크리트를 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산스크리트어 식으로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이런 걸 익혀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일단은 우리가 처음 산스크리트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인사와 안부를 묻는 이러한 대화형 산스크리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소개라고 되어 있죠. 제가 A와 B로 나누어서 이제 대화 형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스포큰 산스크릿에서는 굳이 막 이 산디를 막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단어를 일단 주로 나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한번 볼게요. A가 얘기를 합니다. 나모 나마하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나마하라고 하는 이 두 이제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된 형태인데요. 나마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사 억은 남에서 나왔어요. 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구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구부린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몸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숙이고 상대방을 존경하거나 공경하는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제 나마하라는 표현을 써서 인사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마스테 라고 하는 이 인도의 인사말도 이제 때 당신에게 내가 나마하 이러한 공경을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나마하를 두 번 반복해서 보통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나마스카라하, 그래서 나마하를 표현한다라는, 나마하를 행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모 나마하 이렇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도 나모 나마하 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름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바바타하 나마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두 개의 이제 문장을 적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바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 당신,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당신, 그러니까 좀 존경의 의미를 담는 정중한 의미의 이제 상대방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것은 2인칭, 의미상으로는 2인칭이지만 문법적으로는 3인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취급해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어에 해당되는 동사도 3인칭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딱히 이제 동사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형태만 보시면 바바따하 하면은 속격이에요.
그래서 당신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마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라고 하는 원래는 중성명사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마 나마 나의 나마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바밭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밭이라고 쓰게 되면 이것이 남성이 되고 바바띠라고 써야지 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형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 상대방에게 이름을 물어볼 때는 바바따하가 아니라 바바띠아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바띠아하 나마김 이러면은 여성인 상대방에게 이름을 묻는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대답은 1인칭이기 때문에 성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답은 둘 다 마마 나마 나의 이름은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이제 서로 통성명을 했으면 안부를 물어봐야겠죠. 우리 영어 배울 때도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진행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A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반 까타마스티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끼미 무엇이라고 한다면은 까탐은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how are you인 거죠. 까탐 how are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까타마스티 어떻습니까? 당신은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남성과 여성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남성에게 물어볼 때는 바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성에게 물어볼 때는 바바티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반 까타마스티 이렇게 물어보거나 바바티 까타마스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How are you?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저는 매우 좋습니다. 저는 잘 지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함 쌈약 아스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쌈약이라고 하는 표현 밑에 적어놨는데요. 쌈약은 우리 쌈약 쌈보리 할 때 그 쌈약입니다. 그래서 잘, 뭐 올바로, 뭐 완전히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부사예요. 그래서 아함 쌈약 아스미 하면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안부를 물어봐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야바다하 해서 단야바다 바다라고 하는 게 말이고 단야라고 하는 것은 뭐 행운의 좋은 아니면 친절한 다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야바다 친절한 말을 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 표현은 사실상 현대 힌디어에서도 비슷하게 난네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죠.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단야바다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또 이제 안부를 물어봅니다. 바반 까타마스티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성일 경우에는 바바티 까타마스티 당신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함 아삐 쌈약 아스미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삐라고 하는 것만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죠. 아삐라고 하는 것은 also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도 또한. 그래서 저도 쌈약 아스미 좋습니다. 잘 지냅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단야바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멜라네이나 바후 산토샤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멜라네이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멜라나라고 하는 단어의 국격 형태예요. 멜라나는 이제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멜라네이나 하면은 만나서 바후 매우 산토샤하 이제 만족스럽습니다. 기쁩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만나서 반갑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B도 얘기를 하죠. 멜라니나 아삐 바후 산토샤 저도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쌈약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꾸샬리라고 하는 표현 쓸 수 있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꾸샬리니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함 꾸샬리 아스미
하면은 남성일 경우 나는 잘 지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꾸샬리 여성 같은 경우에 아함 꾸샬리니 야스니 하면은 저 잘 지냅니다. 이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재미로 한번 이 스포큰 산스크리트 인사말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누어 드린 이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명사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사 어간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도 있고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도 있고요.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뭐 아로 끝나는 어간도 있고 이, 우, 리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들이 있고 자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스, 이스, 우스, 아뜨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통 산스크리트를 배울 때 배우게 되는 어간은 바로 단모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예요. 일단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형태의 명사 어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표 단어로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이제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 혹은 남자라는 영어로 man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이제 수와 격에 따른 내용을 제가 표로 쭉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단어 어간, 명사 어간 같은 거 뭐 구글 창에다가 명사 어간 쓰고 뭐 비박디 혹은 뭐 디클렌전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참 친절하게도 표를 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든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표는 이제 제가 약호로 적어놓은 요 형식대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단수 형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양수, 그 다음에 마지막 탭은 복수 형태로 이렇게 쭉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주격, 목적격, 국격 형태로 우리가 격을 배웠던 그 순서대로 쭉 이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격의 이름 얘기를 할 때 서술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1격, 첫 번째 격이 바로 이제 주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은 사실상 이제 주격이 담당하고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쭉 격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를 보통 외울 때는 전통적으로 격에 따라서 이제 이걸 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격부터 단수, 양수, 복수 이런 식으로 읽어서 가로로 읽어 나가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익히실 때는 가로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나라하, 나라우, 나라하 이렇게 읽고 그 다음 목적격으로 넘어가서 나람, 나라우, 나란 이런 방식으로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위쪽에는 데바나가리를 적어놨고 아래쪽에는 해당되는 로만자를 함께 표기를 해두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라라고 하는 형태가 이 명사의 어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뒤에 접사가 붙어서 해당 격에 해당하는 그 격의 접사가 붙어서 활용된 형태가 바로 이 칸에 각각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단수 주격 형태는 바로 나라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수 주격 형태가 나라우, 그리고 복수 주격 형태가 나라하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다른 명사들의 격 변화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에서 지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제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각주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자, 단수 국격과 지금 복수 속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라라고 하는 형태의 지금 에나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 있고 여기서는 나라 장모음 한 다음에 남이라고 하는 형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미사에 느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경우에 이 단어가 파생될 때 이 음소 간에 생겨나는 이 연성, 을 우리가 내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내연성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음운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단수 국격, 복수 속격의 붉은 글씨 르 이제 권설음 느로 되어 있죠. 이것은 내연성으로 인해서 원래는 치음에 해당되는 비음인 느여야 되는데 이것이 르라고 하는 혀를 말고 발음이 되는 비음으로 권설음 화가 일어난 형태이다라고 하는 것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일어나게 된 형태예요. 그래서 나라가 아닌 다른 단어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코끼리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건설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자 남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건설음이 아닌 그냥 치음의 느로 활용이 되고 나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자라는 단어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가, 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이냐 아니면은 느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해당 명사 어간이 어떠한 이제 이제 음운 변화를 초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법칙은 제가 여기 밑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일단은 어떤 단어 안에 지금 모음 르 장음 혹은 르 음이나 아니면은 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소리들 자체가 전부 다 혀를 말아서 생기는 소리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형태의 소리가 요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모음이 오거나 아니면은 까바르가 그러니까 까카가강아에 해당되는 거죠. 까바르가거나 아니면은 빠바르가 빠파바바마에 해당되는 거죠. 아니면은 유, 브, 흐, 아누스바라 이런 형태의 소리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느가 오는 요게 이제 우리가 전미사에 포함되어 있는 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느 뒤에 또 모음이나 느, 무, 유, 부 이런 식으로 음운의 배치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느라고 하는 이 전미사 앞에 요 가운데 하나의 소리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 느와 이 소리들 사이에 느의 변형을 이제 막지 않는 그 소리들만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건설음을 풀어주는 단어 이 소리들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이제 느는 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연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 때문에 이 느가 느라고 하는 이 건설음 화가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일단 이 단어에 혀를 마는 소리가 들어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리고 이 단어 어간과 전미사 사이에 이 혀를 풀어주는 말이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상 건설음화가 일어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표를 보실게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나라하, 나라우, 나라하 주격, 그다음에 나람, 나라우, 나란. 그러니까 단수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사람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나라우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격과 목적격이 동일합니다. 양수는 모든 양수 단어들은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국격, 역격, 탈격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속격과 척격의 형태가 또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동일한데 이게 무슨 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문장 속에서 이것의 쓰임새를 보고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아니면은 국격, 역격, 탈격 중에 어떠한 격인지를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수는 주격은 나라하, 그 다음에 복수 목적격은 나란 해서 장음 안 형태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수 국격 나레나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국격. 이럴 때는 사람과 뭐 함께 아니면 사람으로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양수 국격, 그다음 복수 국격 같은 경우에는 아히라고 하는 이 형태의 접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복수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단수 역격 같은 경우에는 아야 라고 하는 형태의 접미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나라야 하면은 사람을 위해서 혹은 사람을 향해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복수 같은 경우에 복수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한 사항이 복수 역격과 탈격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이 경우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에비아하, 에비아하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수 탈격은 아뜨라고 하는 형태예요. 우리 아까 문장에서도 나가라 뜨 해서 도시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나라 뜨 하면은 사람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수 속격 하면은 씨야라고 하는 형태가 붙어 있죠. 그래서 나라씨야라고 하면은 사람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수는 나라남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수 척격 은 에 어미가 붙어요. 그래서 나래라고 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아니면 뭐 그 사람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복수 척격 같은 경우에는 에슈가 되어서 나래슈 하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혹은 뭐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의미까지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격과 굉장히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단수 혹격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빠져 있는 어간의 형태와 동일합니다. 모로 끝나는 남성 명사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나라 하면은 뭐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양수는 또 주격과 동일하게 나라우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복수도 주격과 동일하게 나라하라고 하는 형태로 활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표는 외워놓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꼭 뭐 당장 외우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또 자주 쓰이는 것은 문장에서 많이 읽다 보면은 저절로 또 외워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표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정보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다양한 명사 어간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와 마찬가지의 형식으로 이 명사의 어간에 따라서 이 성수격에 맞추어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모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될 중성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 어간이 사실상 동일해요. 전부 다 그냥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익히실 때는 각각 단수 주격 형태로 익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 명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나라하라고 하는 형태를 함께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중성명사의 격변화입니다. 이 중성명사 같은 경우에 단모음으로 끝나는 중성명사 같은 경우에 대표 단어로 제가 팔라라고 하는 단어를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중성명사로 과일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물론 과일인데 우리 나무에 열리는 과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맺는 결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과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팔라라는 단어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성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격과 목적격이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발람, 발레, 발라니, 그다음에 목적격도 발람, 발레, 발라니 이렇게 해서 동일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것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성명사, 단모음으로 끝나는 이 중성명사 같은 경우에는 국격 이후의 형태, 이제 혹격을 제외하고요. 국격에서 척격까지의 이 형태가 남성명사, 단모음으로 끝나는 남성명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동일하게 나라하와 동일하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격은 발라 해가지고 이제 어미가 다 떨어진 이제 어간 형태가 혹격이 되고 이제 또 부르면 이상합니다만 과일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발리, 발라니 이 경우에는 양수, 복수는 또 주격과 동일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 생각에는 이 여성 명사까지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여성 명사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이 아로 끝나는 남성 명사 단어들과 그다음에 중성 명사 단어들을 한번 쭉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 남성명사, 중성명사 단어들 제가 이제 예시를 여러 가지를 드러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격변화 표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셔서 아니면 이미 집에 계실 수도 있지만 이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격변화 표를 각자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명사 어간에서 격변화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격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빨리 익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한번 골라서 격변화를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중요한 내연성 하나 나왔죠. N의 건설음화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는 건설음화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단어를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단어 보시면 아슈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아슈아 하면은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히힝 이렇게 달리는 그 말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자를 적어 놓을 걸 그랬네요. 요 말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자. 가자는 아까도 얘기를 했죠. 코끼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단수 주격 형태가 아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아슈바하가 주격이고 가자하가 주격이 됩니다. 그다음에 무리가라고 하는 단어는 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다음으로 또 동물이죠. 싱하, 사자. 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그다음에 와나라 하면은 원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릭샤, 자, 끄샤라고 하는 요 데바나가리 우리 자음의 그 결합 중에서 또 특이한 형태였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브릭샤 하면은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태양.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이 나왔다면 응당 달이 나와야겠죠. 짠드라 하면은 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바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늘 천자로 많이 번역을 하죠. 무슨 천, 뭐 제석천 할 때 이 천이 보통 이 네바를 나타내는 천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바 하면은 이 하늘에 있는 이 천상계에 살고 있는 이 신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짜리아라는 단어는 스승님 혹은 선생님을 칭하는 단어가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아사리, 아사리야 이런 식으로 한자로 쓰죠. 그다음에 느르빠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라카 하면은 소년. 그리고 말라카뿐만이 아니라 말라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소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까까라는 단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우는 새, 바로 까까 우는 까마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카라는 단어인데요. 슈카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유라라는 단어인데요. 마유라 하면은 공작새를 가리키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메가입니다. 메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나왔죠. 구름, 이제 특히 막 비를 이제 몰고 다니는 무거운 그 구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라, 작은 위죠. 위라 하면은 영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씩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씩샤카 하면은 아짜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스승이나 선생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단어들은 전부 다 남성 명사로 사용이 되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 단어를 써서 격변화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중성명사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뿌슈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뿌슈파라는 단어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슈파의 중성 단수 주격이 되면은 뿌슈밤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와나라는 단어는 아까도 나왔었죠. 숲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중성명사입니다. 그다음에 무카라는 단어인데요. 무카 하면은 얼굴이나 아니면은 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짜끄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퀴, 특히 이제 바퀴 중에서도 왜 이렇게 살이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러한 바퀴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짜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법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앞에 법을 해당하는 다르마라는 단어를 붙여서 다르마 짜끄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면 법륜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까말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까말라는 이제 연꽃 중에서도 이제 약간 붉은 색의 그 홍련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까말라라는 단어죠. 그다음에 아므리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므리따는 또 신화 속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무리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왔어요. 무리는 이제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부정적도 이제 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멸, 불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신화적으로는 그렇게 불사를 주는 음료, 마치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암브로시아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아므리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잘라라는 단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마시는 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호수나 강에 있는 그러한 물,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물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잘라입니다. 그다음에 냐나 혹은 뭐 냐나 혹은 갸나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혜, 지식, 냐 혹은 야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이제 동사 어근이에요. 여기에다가 아나를 붙여서 냐나 그러니까 지식,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미트라 라고 하는 것은 친구 뭐 혹은 우정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친구를 나타내는 단어가 미트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미륵보살 할 때 쓰는 단어 마이트레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미트라에서 이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트레야 하면은 그러한 어떤 친절한 우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긍휼히 상대방을 여겨주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트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네트라는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마 하면은 이제 차가운 그 설이나 아니면 눈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말라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마에다가 알라야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단어죠. 그래서 산디 때문에 장모음이 되어서 히말라야라는 단어가 됐죠. 알라야는 무언가를 저장하는 곳을 얘기하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눈이 저장되어 있는 곳. 그래서 혹자는 뭐 냉장고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히말라야의 그 히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설이나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그다음에 샤스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스트라 요거 쓰실 때 자, 스가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뜨라가 이렇게 밑에 붙어 있는 이 형태입니다. 쓰실 때 유의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샤스트라라고 하면은 논서나 이제 논전,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 그것을 풀이해가지고 써놓은 그러한 문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샤스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क्षेत्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क्षेत्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나 토지를 가리키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죠. 무엇이 일어난 어떤 장소라는 의미에서도 क्षेत्रा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무라는 뿌리, 나무에서 이제 뿌리를 내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뿌리 근자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잖아요. 어떤 근원이나 기반이 되는 것, 근간이 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이 근자를 쓰는 것처럼 이 뿌리라고 하는 물라라고 하는 단어도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쓰일 수 있는 단어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중성명사 부스타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부스타카 하면은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들은 전부 다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주격 형태가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컨대 이제 푸시바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푸시밤, 푸시베, 부슈바니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슈밤, 부슈베, 부슈바니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이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내연성이 일어나는 형태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지금 팔라라고 하는 단어는 내연성이 일어나지 않는 이제 형태의 단어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연성이 일어나는 형태의 르나, 류나, 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 내연성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복수 주격과 복수 목적격 형태, 그리고 우리 뭐 아까도 봤듯이 복수 속격이나 아니면은 단수 국격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의문 변화가, 그러니까 요 느가 느 형태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격변화 표를 활용을 직접 해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칙에 속한 각주 1번에 달려있는 이 법칙에 속하는 단어가 어떠한 것인지 각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직접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시간이 8시 29분 시간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아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 단모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나 중성 명사와는 다소 변화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성 명사의 격변화, 그리고 이제 또 동사의 변화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